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오네요. 여러분과 함께 또 월요일을 시작해 봅니다. 월요일도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한 주가 쭉 펼쳐졌으면 좋겠고, 또 5월의 마지막 주니까 또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래요. 역술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억세게 운 좋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운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고 사업이 대박나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운이 좋다는 건 뭐냐? 운 나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운 나쁜 일이 없다. 일단은 그 역술가 찾아오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나쁜 일을 겪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좋은 일이 생긴 사람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이라면 굳이 역술가를 굳이 찾아오진 않겠죠. 설사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해도 역술가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하다면 그 또한 불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당할 만한 불행은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기폭제가 된다.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심하게 아픈 사람, 배우자가 사업하다 망한 사람,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처럼 감당하기 힘든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 역술가를 수시로 찾아온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행운인 거죠. 불교에서는 행복한 삶이란 건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삶이랍니다. 괴로움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역술가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삶이란 건 행운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살다 보면 왠지 나만 불행한 듯하고 안 좋은 일은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은 누구에게나 생겨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불행이라면은 그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운이 좋다는 것은 좋은 일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안 생겼다는 뜻인 겁니다. 안 생겼다. 그래서 좋은 일이 없다거나 안 좋은 일이 연이어 생겼다는 사실에 괜시리 투덜거리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한번 살아봅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한번 또 삼성전자 그리고 다양한 반도체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양한 소식들이 있어서 저도 좀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울 이 있어요. 트럼프가 또 저렇게 뻘짓을 해버리면은 골 때리는데 요즘 AI 반도체 시장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죠. 삼성이. 여기 또 트럼프의 스마트폰 고율 관세, 이 고율 관세 압박까지 받게 됐어요. 이 스마트폰 고율 관세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도 삼성전자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중 10명 중에 한 9명은 손실을 보는 상황이었다는데 이번 또 소식으로 향후 또 수익을 내기가 더 힘든 거 아니냐 걱정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23일에 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요. 이 스마트폰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자국 기업인 애플을 겨냥하면서도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럽니다.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나 그 외의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회사든지 포함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직접 거론했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한국과 베트남 등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점은 내달 말입니다. 이렇게 트럼프는 이 같은 발언에 삼성의 경쟁자인 애플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23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전거래보다 3.02% 떨어졌어요. 195.2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는 같은 날 유럽연합에 50% 관세 때리겠다고 또 합니다. 부과하겠다고 밝히다 보니 대형 기술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애플은 특히 트럼프가 직접 언급을 하면서 낙폭을 키웠고 삼성전자도 트럼프가 직접 이름을 거론한 만큼 뭔가 수급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주가 상승 이벤트를 기다리던 투자자로선 실망스럽죠. 이미 삼성에 투자한 개미들이 좀 많이 손실을 보고 있던데 좀 마이너스가 많겠죠. 지금 NH투자증권을 보면은 삼성이 투자한 74만 2,264명 중 평균 매수 단가가 6만 8,866원이더라고요. 이들 수익률은 마이너스 19.17%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손실을 보는 투자자 비율만 93.6%, 10명 중 9명은 아직까지는 평가 손실이다. 그러니까 빨리 6만 한 7만은 와야 돼. 7만 전자 와야지만이 그 많은 분들이 또 플러스로 전환해가지고 수익을 맛보겠죠. 그리고 잘 가다가 꺾여가지고 참 깝깝합니다. 23일 기준 개인들은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7,261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막 물타기 하는 사람도 있고 싸다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기간 외국인들은 4조 2,800억 팔고 나갔죠. 증권가는 현재 삼성 주가는 역사적 저점이긴 한데 경쟁사인 하이닉스의 그 HBM 기술 격차가 축소돼야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들을 하더라고요. HBM3 12단하고 HBM4에서 여전히 6개월 이상의 기술 격차가 유지된다 하죠. 그래서 파운드리 적자 규모 축소가 유의미하게 포착되지 않는다면 2분기 추가적인 실적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언급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던데 똑같아요. 지금 그쪽 애플도 좀 비상입니다. 비상. 애플이 그 아이폰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다시 압박을 했죠. 트럼프가. 애플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좀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연간 6천만 대 이상의 아이폰을 미국에서 판매하는데 이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9년까지 29년 초까지죠. 물리적으로 애플이 최적화된 아이폰 생산 공장을 미국에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고 트럼프는 오는 6월 말부터 미국이 아닌 곳에서 제조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이폰에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근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 스마트폰은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보다는 관세 부과율이 낮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애플이 미국 내 그 내수용 아이폰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려면 애플은 물론이고 미국 연방정부 모두 아주 큰 노력이 뒤따라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미국 정부의 과감한 투자의 결단이 없으면 애플은 물론이고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는 그런 부품을 공급하는 그 대다수의 미국 전자 제조업체들은 중국의 생산 기지를 계속 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죠. 애플은 아이폰 중국 생산 시설에 미국과 달리 충분한 엔지니어와의 그 최적화된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중국에 구축한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데 최소 수십억 달러 필요한 점도 애플에게 큰 도전이고 최소 10년 동안 애플과 미국 정부가 합심해서 관련 인프라를 미국에 구축해야지 애플이 미국 내수용 아이폰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거라는 것 같습니다. 미국 테크업계 보니까 현재 애플은 아이폰의 80%를 중국에서 생산 중이네요. 그리고 애플이 중국의 생산 그런 시설을 인도를 비롯해서 베트남과 태국 등으로 이전하거나 이전 중이지만 절대적으로 아이폰 생산을 중국에 의존합니다. 중국에 의존. 이 때문에 중국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폰 생산에 아주 큰 타격을 입는 구조죠. 애플과 같은 이런 생산 전략은 그 뿌리가 깊어요. 애플의 그 생산 전략은 애플은 그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하지 않고 중국에 진출 그리고 중국에서 아이폰 제조 공장을 직접 설립을 했는데 애플 아이폰의 주요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역시 중국 전역에 대규모 공장 건설했고 이 과정에서 애플은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했고 그 이후로 애플은 중국에서 저비용으로 아이폰을 조립하는 생산 기지를 완벽하게 갖췄어요.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 생산을 돕는 공급업체들은 숙련된 노동자 20만 명을 즉시 동원할 수 있고 이 중국의 숙련된 그 인력들 그 대부분은 아이폰 생산 공장 근처 기숙사에서 거주합니다. 여기에 이들은 제조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들이 감독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애플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아이폰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기는 중인데 여전히 핵심 제조 시설은 중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폰의 정밀한 부품 대부분이 애플의 중국 공장에서 조립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또 아이폰의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아이폰이 자랑하는 그 페이스 아이디 기술도 포함되고 이 부품들은 서브 어셈블리 과정을 거쳐서 인도 공장에서 중국 공장으로 보내져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돼서 아이폰으로 이렇게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여튼 애플이 그 미국에서 아이폰 등의 기지를 생산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죠. 미국의 상황이 중국과 정반대죠. 팀쿡 그 CEO가 애플이 미국에 9,000개 이상의 공급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텍사스주 휴스턴에 AI 서버 생산 공장을 건설할 뜻을 밝혔는데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는 애플이 아이폰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원하는 많은 것들이 없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10년 전에 애플은 텍사스주에서 맥 컴퓨터를 생산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하지만 공급망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 카드를 접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이 사실상 전무한 까닭도 이와 같이 괴를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애플은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이론적으로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 생산 공장을 만드는 길은 생산 라인 자동화밖에 없더라. 미국에서 중국처럼 숙련된 그런 노동자를 구하기는 어렵고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네요. 보니까 하여튼 인재가 없어요. 노동자, 숙련된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떻게 풀어갈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한번 애플의 사례를 보고 한번 여러분들도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플 투자하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던데 삼성 주가도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많이 꼬여가지고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트럼프가 빨리 떠나지 않는 이상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상당한 고통과 괴로움을 좀 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